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대응 방법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법원에 의해서 피의자, 범죄 혐의로 의심받는 사람을 구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한번 신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영장 청구가 되는 경우는 이제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포 후에 구속영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체포되지 않은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체포가 이미 돼버린 상태에서 경찰서에 붙들려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추가로 구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가 된 경우는 체포한 시각부터 36시간 내에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법에는 48시간 내에 이제 청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실무적으로 어차피 경찰이 검사한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6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검찰은 12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서 관할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포된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는 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한번 체포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따라서 체포된 순간에 거의 구속영장 신문 기일이 고정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각 법원별로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영장 담당 판사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의 어떤 판사가 모든 걸 담당을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체포된 시점 자체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인 경우는 필연적으로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말에는 당직 판사가 와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형사재판을 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형사 전문 법관이 신문을 하겠지만, 주말에는 뭐 가사사건을 하거나 민사사건을 하는 다른 판사님이 그날 뭐 일종의 땜빵 형식으로다가 그날 잠시 오셔가지고 주말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대법원에서 나온 이 영장 발부의 통계를 보면 주말에 영장이 발부되는 퍼센트가 한 10%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평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경우는 한 70% 정도가 영장이 발부가 되고요. 10건 중에 7건. 주말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금요일 날 체포를 하거나 뭐 주말에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보면은 보다 더 구속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구나,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영장실질심사를 평일이 아닌 주말로 몰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반드시 구속을 시키겠다는 어떤 그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에 체포가 언제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체포가 안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만 청구되는 경우는 신문기일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재판부와 협의하여 신문기 일자를 뭐 하루 내지 이틀. 왜냐면, 왜 실무상 이럴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체포가 안 된 상태에서 경찰이 검찰에게 그냥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그런데 이제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피해자가 법원에 안 갔다. 안 가면 사실 그냥 안 가버리면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구인을 해와라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돼서 뭐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뭐 금요일날 신문기일을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옮겨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요일날 신문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인 목요일로 옮겨달라든지, 이렇게 신문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서를 넣은 다음에 법원에, 그리고 그 신문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도 넣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그 경찰 담당 수사관한테 보여주면 당연히 수사관 입건 입장에서는
원래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신문기일을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만약에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도 신문기일을 연기 신청하고 수사기관에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류 준비를 하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어떤 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내지 이틀, 뭐 주말이 낀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피의자가 실제로 거기에 안 나가버리면 그거를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순전히 담당 판사의 재량적인 부분인데, 이제 사건 준비를 위해서 신문기일을 미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망할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제가 담당을 했던, 실제로 영장 기각을 시켰던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신문기일을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전제입니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전제에서 신문기일을 연기시켜줬을 때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됐어요, 제가. 또한 최근에 곽상도 의원, 전 의원, 그분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도리어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영장이 기각되고, 이것도 저희 법인에서 이제 담당을 했던 부분인데, 한 번 영장 기각이 되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청구가 됐을 때 재판부에서는 그 방대한 양의 어떤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법원이 오히려 신문기일을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재판 단계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뭔가 차이가, 그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재판 단계에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소장 일본주의에 의해서 증거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장만 보고 재판부가 예단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데, 영장실질심사는 뭐 경찰 조사받은 내용, 뭐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 모든 일체의 서류를 우선 판사한테 주고, 판사는 신문기일이 잡히기 전에 그 기록을 먼저 받아봐서 어떤 조사 내용인지 살펴볼 수가 있고, 실제 신문기일에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어떠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신문 과정을 거쳐버리기 때문에 사실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피의자한테 불리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한 70% 정도의 영장 발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절차상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한번 신문기일을 연기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법인에서 지금 영장을 이제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영장이 한번 기각됐다가 그 다음에 재청구가 돼서 발부가 됐던 부분이고요.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수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자수를 했고, 경찰 조사를 한 4번 정도 받았고, 그 이후에 자진기구를 한 이후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는 부분을 재판부에 소명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 부분을 하니,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해서 영장 기각이 발부된 실제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특경법,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어떤 금품 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도 저희가 어떤 2번 정도 영장 청구가 됐었지만, 그에 대해서도 영장 기각을 시킨 경우가 있고요.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농지법 위반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제 농업법인을 운영했던 어떤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도 저희가 기각을 시킨 사안도 있고요. 예전에 뭐 아이돌 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 법인이 영장을 기각시킨 실제 사례가 있고, 토요일 밤에 체포가 돼서 영장 청구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 법인에서 기각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판사님이 실무적으로 진짜 영장실질심사를 해보면 직접적으로 피의자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오히려 변호사한테 많이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미 기록을 보고 조사 내용을 보고 이제 신문에 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자 당사자 본인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변호사의 어떤 변호인 에이전서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혐의 사실에 대한 방어 방법을 숙지한 상태로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출신인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를 실제 담당을 해본 판사 출신 변호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 비해서는 영장 사건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어제도 사실 어제 밤에 영장 청구가 하나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저희 법인 대표님이 직접 이제 법원에 원래 저도 지금 법원에 가야 되는데 미리 이제 유튜브 영상 촬영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이제 사건 준비만 하고 이제 신문은 저희 법인 대표님이 가서 직접 변론을 해주시고 이렇게 됐는데요. 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 발부율 자체가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각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혐의가 인정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툼의 여지가 많고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추가 조사를 토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했을 때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로 대응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영장을 청구당할 우려가 있다든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셔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 주시고 아무래도 영장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저희 법인의 어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